그래, 어떤가? 잘하고 있던가? 오늘 할당한 일은 다 마치겠던가? 벌써 절반 이상 갈았습니다. 그래, 잘못된 것은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두 겁쟁이라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흙도 곱게 다지고 잘 다져져서 아주 고운 겨자씨 같습니다. 마름은 잠자코 듣다가 이윽고 물었다. 근데 나에 대해 뭐라고들 하지? 욕하던가? 반장이 머뭇거리고 있자 미하엘 세뇨니치는 들은 대로 죄다 털어놓으라고 다그쳤다. 숨김없이 그대로 말해. 괜히 딴 말로 꾸며내지 말고 놈들이 말한 대로 털어놓으란 말이야. 곧이곧대로 말하면 상을 주지만 놈들을 감쌌다간 매로 대신할 테니 알아서 하게. 야, 카추사! 이 사람에게 보드카 한 잔 줘라. 기운 좀 내게. 하녀가 반장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다. 반장은 쭉 들이킨 다음 입 언저리를 닦았다.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 이 사람을 욕한 게 내 탓은 아니잖아. 그냥 들은 대로 말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반장은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모두들 불평을 하고 있더군요. 미하엘 세뇨니치님 아주 수근수근 말하더군요. 그래?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 어서 얘기해보게.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름 양반은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나요? 마름은 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하나하나 말해주게. 바실리는 뭐라고 했나? 반장은 동료들을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았으나 바실리와는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슴없이 말했다. 바실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라고 하던가? 어서 말해보게. 입에 담기조차 무서울 정도인데 그 작자는 필시 개처럼 죽을 게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 장하군. 그러면서 왜 진작 날 죽이지 않은 거지? 아무래도 미처 손이 돌아가지 않았던 모양이군. 좋아. 바실리, 내 놈과는 당장 계산할 테니까 다음에 치슈카는? 그놈도 역시 뭐라 했겠지? 네, 모두 고약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냔 말이야. 이거 원 입에 올리기조차 지저분해서 어디. 도대체 뭐가 지저분한가? 겁낼 거 없어 말하라니까. 그 작자의 배가 툭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미하엘 세뇨니치는 그만 껄껄 웃었다. 어느 쪽이 먼저 터질지 어디 두고 보자. 그건 누구였나? 치슈카인가? 네, 모두 좋은 말은 하지 않았고 욕을 하거나 협박 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트로시카 미에예프는 어때? 놈 뭐랬지? 틀림없이 그 빌어먹을 놈도 욕지거리를 해쓰렸다. 아닙니다. 미하엘 세뇨니치님. 페트로시카는 욕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농군들 중에서도 그 사나이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색다른 놈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아니, 그저 모른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곁으로 갔을 때 그는 쿠르킨 언덕에 경사지를 갈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늘고 고운 목소리였죠. 게다가 가래 손잡이 아래에는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빛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짝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저 교회에서 오코페이카에 파는 초를 가래에 가로대에 세워놓았지 뭡니까? 근데 그게 바람에 불어도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 외투를 입고 부지런히 밭을 갈면서 부활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래를 획 돌려도 힘껏 잡아당겨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가래를 획 돌리고 손잡이를 꺾으면서 마구 밀고 나갔지만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보더니 부활제 인사를 하고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넨 그에게 뭐라고 했나?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농민들이 몰려와
페트로시카는 부활제에 들리를 했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놀렸습니다. 그래, 그는 뭐라 하던가? 뭘요? 그는 그냥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뿐 다시 가래에 손을 얹더니 말을 몰면서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그대로 타고 있더군요. 미하일은 웃음을 그치고 기타를 내려놓은 채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리고 하녀도 반장도 물러가게 하고 커튼 뒤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져서 한숨을 쉬며 끙끙거렸는데 그것은 마치 보릿단을 실은 짐수레라도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다. 그때 아내가 들어와서 말을 걸었으나 그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다만 그놈이 나를 이겼다. 이번에는 내 차례가 왔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아내가 타이르기 시작했다. 여보, 지금이라도 가서 농군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는 더 심한 짓을 하고도 태어나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겁을 내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미하일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틀렸어. 그놈이 이겼다. 아내는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놈이 이겼다고만 하시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보다 어서 가서 농민들의 일손을 멈추게 하세요. 모든 일이 잘 될 테니까요. 자, 가세요. 나가서 말에 안장을 놓으라고 하겠어요. 이윽고 말이 끌려 나왔다. 아내는 남편을 타일러 지금부터라도 들에 나가 농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미하일은 말을 타고 들로 나갔다. 마을 입구에 이르자 어떤 안악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모습을 보기가 무섭게 어떤 사람은 뒤곁으로, 어떤 사람은 집 모퉁이로, 어떤 사람은 채마밭으로 도망치느라고 야단이었다. 미하엘 세뇨니치는 마을을 빠져나가는 문에 이르렀다. 문이 닫혀있어 말에 올라앉은 채로는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는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손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타려고 한쪽 발을 등자에 걸면서 훌쩍 몸을 날려 안장에 걸터앉으려는 순간 그만 말이 돼지에 놀라 옆에 울타리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자 몸이 무거운 그는 안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말에서 떨어져 울타리에 세게 부딪혔다. 그 울타리 중에는 한쪽 끝이 뾰족하고 다른 것보다도 길게 튀어나온 말목이 있었는데 미하일은 그만 그 말목에 배가 걸리고 말았다. 그것을 배겨낼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배가 찢어지면서 땅바닥에 털썩 떨어졌다. 농군들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데 문가에서 말이 콧김을 불어대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미하일이 벌렁 낮아빠져 있지 않은가. 양팔은 좌우로 벌리고 눈은 부릅뜬 채 창자는 터져나오고 피가 개어 물 웅덩이처럼 되어 있었다. 돼지가 그를 빨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농군들은 깜짝 놀라 뒷길로 말을 몰아 달아났다. 다만 페트로시카만이 말에서 내려 미하일 곁으로 다가갔다.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는 미하일의 눈을 감겨주고 아들과 함께 시체를 실은 다음 지주의 저택으로 갔다. 지주는 일체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농민들에게 부역을 시키지 않고 소장료만 바치게 했다. 농민들은 하느님의 힘은 악을 악으로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